근데 두 번째 공부할 게 뭐냐면 법이 바뀌면서 행정정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화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몇 년 동안이나 공직에 계셨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 상이라 추측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정기관에서 한 20년, 30년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다섯 번째 페이지 보이는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행정정보화는 세 번의 법률의 제정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이 제정됐죠. 그게 언제냐? 1996년 정보화 촉진기본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보화를 촉진하는 기본법이죠. 정보화를 촉진하는 기본법. 그러니까 96년 이전에는 전산화했다. 전산화했는데 96년 1월 1일부터는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보가 되겠다. 그게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는 사회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3일 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때는 제3조 사항에 지식정보사회가 정의됐습니다. 그럼 지식정보사회는 결국 2009년부터 약 11년 동안 진행되다가 지지난해 2020년 12월 10일 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2조 6항에 지능정보사회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무슨 사회죠? 지능정보사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로 쭉 설명드릴 게 지나간 10년 동안의 지식정보사회, 앞으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를 제가 소개할 거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지식정보사회가 정의되어 있고 2020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지능정보사회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정보사회는 IT, CT, ICT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볼 때는요, 꼭 챙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의정입니다.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용어의정의와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목적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쭉 나오죠. 그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빨간 글씨 봅시다.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자,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는 정보란 말은 전산을 생각해요. 통신이란 말은 통신망입니다. 기반은 뭐죠? 인프라요. 다시 말하면 6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96년까지 전산화를 다 해왔고 또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을 깔면서 통신망을 깔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정부의 정보화를 촉진해 봅시다. 그게 바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시킨다. 이게 정보화 촉진 기본법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시면 거기 그런 말 나오잖아. 지식정보사회 실현이다. 지식정보사회 실현. 그러니까 지식정보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 사회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보시면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구현. 여기 실현이 아니라 구현이에요. 실현하고 구현의 차이는 뭘까요? 자, 실현은 이렇게 일종의 말하면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씩 맛보기를 해준 거죠. 구현이란 말은 뭐냐? 완전히 확산시켜버린다.
정착시켜 버린다. 활용도를 높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 세 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저 자신도 1975년 1월 달에 신안군청 통신직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 사회생활로 돌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도 사회생활 시작은 처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는데 창선아, 공무원은 예술가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공무원이 무슨 예술가입니까? 나는 지금 공대인데 통신직이라 뭐 선박통신사 돼가지고 신안군청에 있는 배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통신사 노릇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행정은 예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술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문서 하나를 기한하더라도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따라 가지고 그걸 기한함으로써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큰 틀을 만들어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은 예술이다. 그때 아버님 했던 말, 행정은 예술이다. 예술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결제가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잘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률. 둘째, 정책. 셋째, 표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공무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표준은 설명 안 드렸는데 표준은 앞에 첫날 정태복 교수님께서 또 둘째 날 최용식 교수님께서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무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거냐, 법률의 근간을 두고 있는 용어정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정책, 표준이 행정의 3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볼 때는 목적, 용어정의 숫자인데 오늘은 주로 목적과 용어정의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용어정의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정보화 촉진 기본 보면은 정보, 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이런 말 나오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요 사실 막 그냥 넘겨버려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생각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보가 뭐냐? 정보화가 뭐냐? 정보통신이 뭐냐? 정보보호가 뭐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스마트 도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강의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뭘로 강의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법으로 강의해요. 법으로. 스마트 도시에 관한 법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얘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을 용어정의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법에 있는 용어정의를 다 풀면요 나중에 그림을 딱 그리면 한 장의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 그림이 그 핵심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저하고 이제 뭐 3월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4번뿐이 안 만났거든요. 근데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공무원님들도 법률에 있는 용어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아까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 기반을 우리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을 뭐라 하겠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여기서 기반이란 말은 3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고속 정보 통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뭐냐면 전화국에서 우리 집에까지, 이거 우리가 영어로 이제 통신에서는 접속망이라고 그러는데 액세스 네트워크라는데 이 접속망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는 거죠.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동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양으로 보면요 50Mbps입니다. 실시간이란 말은 뭐죠? 실시간이란 말은 즉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전화국에서 우리 집에까지 50Mbps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은 전화국과 전화국에 있는 걸 우리가 주요 로드 이제 기관망이다. 이 기관망을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망이 따로 있고 이동통신망이 따로 있고 케이블 TV망이 따로 있고 데이터 통신망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정보통신망. 그러다 보니까 대역이 엄청 넓어졌다. 그래서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능정보사에서는 지능정보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능정보사회가 나오고, 자, 키워드 하나 보죠.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이죠. 아까 제가 지능정보사는 하이퍼 커넥션인데 이 하이퍼 커넥션이 영어로 한글로 말하면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이렇게 초연결 지능통신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도 컴퓨터도 사물도 다 통신망에 연결돼서 주고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커넥션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됐고 2009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이 됐고 2020년 12월 달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다.